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고용 사정이 최악 수준으로 나빠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이 7만 명대에 그치는 등 일자리 지표가 금융위기 이후 최악으로 나온 건데요. 갈수록 악화되는 고용 사정 원인 짚어보겠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업 박사와 함께합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고용 사정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지금 심각합니다. 고용이 왜 이렇게 악화됐을까요? 예, 그 고용 쇼크는 물론 정부의 진단과 대책도 이제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네, 정부는 호우와 공무원 시험, 그다음에 인구 구조 변화를 이제 원인으로 꼽고 있는데 뭔가 이게 잘못된 진단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러면 이제 대책 또한 이제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걱정이 큰데요. 우선 그래프를 통해서 저 최근의 취업 현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작년 동월 대비 그 취업자 증가폭이 1월에 33만 명을 넘었는데 네. 2월부터 이제 10만 명대로 이제 추락을 했습니다. 예, 석 달째 이제 10만 명대를 기록한 것은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 후 8년 만에 이제 최악의 수준이고요. 청년 실업률과 이제 실업률도 이제 각각 10.5%와 4.1%를 기록해서 이제 2000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를 지금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보시면 이제 고용 쇼크의 원인을 좀 한눈에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프에서 도소매가 5만 9천 명, 그다음에 이제 숙박 음식업이 4만 3천 명, 그리고 그래서 이제 서비스 분야 전체가 일자리가 27만 3천 개가 이제 감소를 했습니다. 네. 직종별로 보시면 그 임시직이 11만 3천 개, 그다음에 일용직이 12만 6천 명 등 최저임금 근로자가 주로 근무하는 직종의 일자리가 25만 개나 지금 감소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여파가 가장 큰 원인으로 이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민간 일자리 창출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것도 이제 고용 쇼크의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늘어난 일자리가 한 7만 2천 개인데 여기에 이제 공공행정과 보건 서비스, 복지 서비스 등 이제 정부가 주도하는 일자리하고 농림업 일자리를 제외하면 민간에서 창출된 순수한 일자리는 7만 9천 개나 지금 감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하고 이제 반기업 정책으로 인한 기업의 투자가 감소하고 여기에 이은 경기 둔화가 현재 이제 고용 쇼크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각도로 지표와 고용 부진 상황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앞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정부는 그 고용이 악화된 원인을 인구 감소 탓이라는 분석을 지금 내놓고 있는데요. 인구가 줄면 상식적으로 오히려 일자리가 더 상대적으로 넉넉해지는 것 같은데 인구 감소 탓이라고만 지금 말하는 정부의 분석을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올해 들어서 이제 인구 구성비가 갑자기 변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정부의 설명이 좀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태어나서 이제 경제 활동 인구로 편입되기까지는 대략 한 20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인구 구조 변화는 장기적인 트렌드 변화를 설명하는데 좋은 변수지만 단기적인 고용 쇼크를 설명한 데는 이제 적합한 설명 변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의 설명은 이제 인구가 감소를 해서 경제 활동 인구가 줄어들고 그래서 이제 취업자가 이제 줄어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정부의 설명과 달리 40대를 제외하고 모든 연령대의 경제 활동 인구는 지금 작년 5월 비해서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네, 임금이 상승하면 이제 구직을 포기했던 사람들도 이제 노동시장으로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인데요. 정부의 설명대로라면 경제 활동 인구가 이렇게 이제 늘어난 연령대는 취업자 수들이 이제 증가를 해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20대와 30대 취업자는 오히려 이제 2만 6천 명하고 10만 6천 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정부 설명이 앞뒤가 좀 안 맞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설명을 통계를 통해서 지금 보시고 있고요. 더 큰 걱정은 근로시간 단축 시행이 지금 임박했던 겁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고용 감소 영향도 좀 상당할 것 같은데 이 부분과 관련해 언급해 주시죠. 예, 지금 이제 전체 근로자 중에서 한 100만 명 정도가 이제 근로시간 단축으로 영향을 이제 받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그 중에서 한 15%가 이제 대기업 근로자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본격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는 2020년 이전까지는 이제 영향이 좀 제한적일 수는 있겠지만 우리나라 이제 고용 경직성이라든가 임금 체계를 고려하면 근로시간 단축도 이제 고용과 소득을 이제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나라는 한번 고용하면 해고가 상당히 이제 어렵고 예. 그다음에 이제 생산성과 관계없이 근로 연수가 늘어나면 임금이 이제 증가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기업은 이제 추가 고용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이제 대응할 가능성이 클 거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자동화를 통해서 이제 근로 절약적인 생산 방식을 강화한다든가 아니면 생산량 자체를 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근로시간 단축도 최저임금과 마찬가지로 일자리 감소와 소득 격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도 역시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당장 이번 주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첫 전원회의가 열리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또 2자릿수 이상 올려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 상황도 지금 상당히 심각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산입범위 확대를 빌미로 해서 이제 노동계는 최저임금 20% 인상을 네. 이제 요구를 하고 있어서 이제 난항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6월 14일도 그렇고 이제 내일 있을 그 심의도 이제 연기될 가능성이 높고, 예. 6월 28일까지가 이제 그 심의 시한입니다. 예. 그런데 그때까지도 내년도 이제 최저임금이 결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어서 걱정이 되고 있는데요. 노동계는 산입범위 확대를 최저임금을 무력화시키는 이제 의도로 보고 이제 강력 투쟁을 하고 있는데 따지고 보면 그 기대한 소득보다 임금 인상 효과가 적다는 거지 노동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임금이 감소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투쟁 이유를 저임금 노동자를 내세우고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신들의 임금을 인상하려는 의도로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예. 기본급이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적고 대신에 이제 상여금하고 이제 수당이 이제 많은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네. 고액 연봉자들도 최저임금 인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최저임금으로서 임금이 인상이 되면 그 위에 이제 연봉자들도 순차적으로 임금이 인상이 되고 예. 모든 계층이 이제 임금이 인상되는 이런 사례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이나 단순 근로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와 같이 이제 자기 임금 인상을 위해서 이제 투쟁을 이어간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좀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의 최저임금 10,000원 달성 이 공약,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게 지금 힘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요. 박사님께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무작정 최저임금을 이제 10,000원까지 인상하는 것은 이제 기업이 늘어나는 비용을 감당하기도 어렵지만 네. 그 저소득층의 일자리와 그 소득이 감소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현재 최저임금 면목상 이제 7,530원이지만 여기에 이제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제로 이제 9,045원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10,000원이 된다면 실제 최저임금은 14,166원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OECD 국가 중에서 세 번째로 우리가 최저임금이 높은 예. 나라가 되고 임금 중간값 대비 그 최저임금을 보더라도 우리가 이제 미국이나 일본 그다음에 독일, 스페인보다도 지금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이 이제 10,000원까지가 되면 현재 프랑스가 가장 높은데 프랑스보다도 더 높은 수준으로 이제 올라가게 예. 됩니다. 그래서 현재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일어난 부작용을 이제 고려한다든가, 그다음에 이와 같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이제 우리가 낮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올해는 최저임금을 좀 동결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정부를 앞세운 그 문재인 정부, 지금 이 고용 사정이 상당히 뼈아픈 고통일 것 같은데 당장 뭐 지방선거도 이제 끝났고 불확실성이 좀 끝났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좀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할까요? 예, 이제 지방선거 그 압승을 현 정부의 이제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로 예. 여기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거가 끝나자마자 이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 총수 일가들의 보유한 비핵심 계열사 지분을 이제 팔라고 주문을 하고 있고 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이제 노동 적폐를 찾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이 이제 정부 부처마다 이제 그 대기업의 비리를 찾겠다고 경쟁적으로 나서게 되면 기업이 이제 투자와 고용이 늘어나기를 이제 바란다는 그 자체가 좀 예.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기업에 대한 이제 정부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기업의 이제 불합리한 갑질은 분명히 청산돼야 이제 적폐지만
정상적인 거래마저 이제 적폐로 몰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게 문제고요. GM 공장, 군산 공장 하나가 폐쇄돼 있는데도 그 하청업체하고 주변의 상가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자리를 잃고 있고요. 예. 이는 이제 대기업의 낙수 효과가 없고 하청업자들의 쌀을 착취를 하고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이런 생각이 이제 잘못됐다는 것에 대한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좀 재점검하고 규제 개혁과 노동 개혁을 좀 가감히 추진하는 한편 반기업 정책은 여기서 이제 중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지금과 같은 고용 속구가 장기화되고 점차 소득 격차는 더 확대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